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주식과 슈퍼차저 그리고 세미트럭이 진짜 인도되는 것 같다는 소식과 여러가지 좀 주식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왜 주식 얘기를 들고 오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이게 좀 중단됐었다가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마지막은 10.5를 FSD 베타 10.5가 이제는 좀 확대돼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롤백 했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일반 유저들은 아니라 이제 베타 유저들한테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 성능이라든지 좀 변한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오늘 올릴까 하다가 이게 제가 일이 많아서 많이 테스트를 못해서 일단은 이미 벌써 기사들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10.5에 대해서 평을 한 게 또 나와서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스탑됐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가 이제 여기 가면 SEC 파일링에 줄줄이 나오죠. 23일날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줄줄이 나와서 엄청 쪼개서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일단 그렇게 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 양을 팔았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 기준으로는 많이 판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옵션을 행사해서 2밀리언 200만 주 이상의 옵션을 좀 행사를 했고, 그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주당 6불.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100만 주가 좀 안 되는 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반 안 되게 팔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식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됐냐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860만 주를 501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 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거의 10조 원 가량을 팔아치우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를 정말 쪼개가지고 이 트랜잭션을 다 따라가기도 힘들겠네요. 지금까지 이 정도로 팔았고요. 근데 처음에 폴에 따르면 맨 처음에 이거 팔까 말까를 트위터에 물어봤죠. 심지어 본인이 107 밀리언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7천만 주죠. 그러면 거기에 10%면은 17 밀리언 쉐어니까 17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좀 반 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판 게 어떻게 보면 이게 100만 주를 판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이게 원래 한 팔한다고 트위터에 올린 게 1700만 주다 보니까 한 100만 주 판 거는 근데 워낙에 쪼개서 지금 보셨듯이 500번 넘게 이걸 쪼개서 다 팔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를 트래킹하는 거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진정한 세금 절세가 아닌가. 왜냐면 이 옵션을 행사했을 때는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텍스를 맞지만 지금 커먼 스탁 파는 거는 텍사스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이 덜 내고 팔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초기에 지금 저 옵션을 행사하는데 내는 세금만 생각을 했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옵션 내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전혀 절세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확실히 뭔가 자금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면 확실히 뭔가 자금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현재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10% 이상을 원래 트위터에 10% 정도 판다 그랬는데 그 이상 팔아버리면은 이게 또 아무런 추측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오로지 일론 머스크 머리로만 알 수 있지. 여기서도 기사에서 나왔듯이 정말 that isn't easy to figure out. 이게 정말 figure out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추측은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팩트는 또 팔았다. 그 동안 S&P 500는 플랫 했고요. 다우존스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9%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오늘 주식을 그럼 볼까요? 주식이 한 1100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 기간 동안 저렇게 계속 시장에 쪼개서 진짜 물량을 내놓는데 이 정도 하락이면 큰 영향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리비안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리비안에 원래 제가 좀 더 관심이 있었죠.
그 좀 싸게 큰 SUV를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FSD 베타를 받은 뒤로는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제 머릿속에서. 오늘 CNBC에서 이 주식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 정말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주식 같이 보이는 이 착시 효과. 리비안 현재 주식이 옵션 같이 거래된다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버블까지, 그러니까 정말 옵션은 아니니까요. 근데 좀 버블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거래되는 지금 방식이 약간 옵션 거래 같이 되는 것 같지만 레스 버블이지만, 그래도 테슬라 대비해서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다. 지금 보면은 리비안 주식을 보면은 끝내줍니다. 끝내줘. 뭐 오늘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지금 한 달간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상장해가지고 와 거의 더블 가나하다가 이게 참 끝내주는,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인데, 제가 이건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등락이 심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 같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뭐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아니 다들 테슬라를 보면은 리비안이나 이제 루시드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테슬라는 저렇게 급격한 상승을 하는데 뭐 리비안과 루시드에 질투를 하는 거냐.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CNBC에서 제가 한 얘기를 고스란히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를 여기 정확히 아주 잘 정리를 한 줄로 해줘서 이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자 보십시오. 제가 10만 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만 대 보고 들어가도 안 늦는다고. 근데 여기 10만 대 생산했을 때 early 2020 때 80 빌리언이었습니다. 80조 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이제 100조 원인데, 아니 10만 대 생산했을 때도 저 가격이어서 난리였는데 차를 지금 몇백 대 팔고 100 빌리언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게, 이 정말 테슬라가 안전한.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뭐 루시드나 리비안을 차별하냐? 아니 제가 요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제가 차 살 때 거의 이제 10만 대가 보이고 텍스 크레딧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거지. 이 지금 차 아직 1000대 안 됐죠? 근데 이게 불안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야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대로다. 그래서 아니 봐라, 테슬라가 10만 대 생산하고도 100 빌리언 달러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버블이라고 엄청 뭐라 하고,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지금.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테슬라의 이제 뉴스들과 FSD 베타 10.5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는 세미트럭의 메가차저의 인스톨레이션 퍼밋이, 이거 펩시가 받을 거죠. 이게 지금 퍼밋이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확실히 인도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4680 배터리고요. 4680 배터리를 안 하고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과거 논문으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인도는 되긴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량 생산은 내년, 내후년, 뭐 아직은 이제 볼륨 프로덕션 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인도를 지금 서두르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나오긴 나왔다. 뭐 예측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는 아니죠. 지금 이쪽 상황이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상업용 트럭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빨리 가는 상황이라서 테슬라도 그거에 발맞춰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고요. 이제 메가 차저가 나왔으니까 지금 유럽에서 페슨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그나마 유럽에서 좀, 여기도 이제 뭐 서드 파티로 만만치 않게 깔려있는 고속 충전소인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번에 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제 서드 파티 충전소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테슬라 내비게이션에서 그게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서 충전할 수 있고 이런데 큰 의미가 없죠. 미국 내에서는 그게 오픈이 돼 있긴 한데, 하등에 슈퍼차저가 사실상 독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픈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보이고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럽은 좀 더 인프라스트럭처가 경쟁사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결국 열고 나서 보니까 어째 테슬라가 더 좋은 것 같은. 왜냐면 테슬라 슈퍼차저는 정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테슬라 차량이 완전히 옵티마이즈 돼가지고 다른 회사 차량이 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그래도 오픈을 했죠.
참 일론 머스크의 사업 수완이, 이분은 저는 절대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신격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과 인류의 어떤 선한 목표가 이게 부합이 돼서 이렇게 멋있게 그걸 잘 설정한 것도 본인 능력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개인의 어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가입원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서드 파티들은 그런 충전구 문제, 다양한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선이 길다라든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열고 나서 보니까 왠지 테슬라가 더 이득을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여나 안 여나, 지금 EV고라든지 뭐 차지 포인트 다 이제 내비게이션 상에서 이제 사실 웬만큼 이렇게 오픈이 돼서 미국에서도 뭐 보인다곤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런 회사들은 범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려 우리도 오픈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째 이득은 테슬라가 더 크게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튼 이제 내비게이션 상에서 유럽에서, 제가 유럽에 있진 않아서,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타 회사의 이제 고속 충전도 쉽게 발견된다라는 거죠. 이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FSD 베타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도 오늘, 왜냐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FSD 베타가 이렇게 인게이지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차를 세우고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걸 사인하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베타 테스터로서 조금 걸리긴 하는데, 원래 이 내부 카메라, 캐빈 카메라로 프리지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티지로,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영상들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진짜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건 테슬라한테도 좀 힘든 일이고, 그 많은 영상 이미지를, 그래서 그걸 얼마나 축소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지난 AI 데이나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고 내가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프로그램이 판단한 값이 전송되는 거지 푸티지가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푸티지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차량에서 찍은 영상들은 본사로, 서버나 이런 데로 안 간다 그랬는데, 원래 정책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고시나 어떤 정말 이제 시비어한, 좀 위험한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때 있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FSD 베타가 꽤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사고도 하나 났었죠. 근데 그거 핸들링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도 이건 업데이트 했었죠. 생각보다 베타를 받고 나서는 차 안에서 딴짓하면 바로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짓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트위터에 이제 테슬라를 서포트한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도 그거에 동의하고 한숨을 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사고나 그런 위험들이 테슬라를 좀 공격하는 아마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모든 푸티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면은 그 많은 데이터와 이런 비효율적, 테슬라한테도 부담이 크고요. 그렇지만 점점 모니터링 당한다는 느낌이 약간 이제 쎄하죠. 그렇죠. 이게 싫으면 FSD 베타를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 회사가 싫으면요, 안 사면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고 뭐 좋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요즘에는 잘 되기가, 뭐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안 사고 안 쓰면 됩니다. 저도 찜찜한 면은 조금 있지만 이런 면들은, 왜냐면 제가 모니터링 당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고 시에 그런 영상들이 전송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하라는 거예요. 여튼 계속 쓰려면 동의를 해야죠. 아직까지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언제 퍼질 거냐, 참 1년 사이에 이렇게 다수로 점선으로 표시되는 이미지가 이제 이쁘게, 아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너무 이쁜데, 이 정도로 1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것과, 이제 다른 나라에는 안 뿌릴 거냐. 근데 여기 보면 캐나다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충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SD 베타에 있어서는
이 머신러닝이나 AI에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그만한 차이가 큰 결과값을 내는지 이 실시간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적응력이 그러니까 AI 대비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제가 뭐 미국에 딱 캐나다 가도 뭐 운전하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킬로미터로 바뀌고 이러지만 뭐 크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는데 아직은 머신러닝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힘들다. 그 정도 차이도 아직은 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만간 요번 땡스 때 좀 쉬면서 여행 등 가볍게 뭐 좀 다니면서 이 FSD 10.5를 테스트하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기대가 이렇게 큰 이유가 제가 워낙 짧은 거리를 써가지고 크게 느끼질 못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크게 쓰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스틴에 밤에 랜덤으로 핀포인트 드랍, 저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여태까지 어떤 테슬라도 이 정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빅점프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냥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아주 잘 가서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이 지금 발전 폭이 이번에 꽤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것에 대한 어떤 릴리즈 노트를 어제 얘기했듯이 조만간 요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사나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업데이트를 받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좋은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FSD 베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